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기업 직장인 연봉 상승률을 가볍게 넘어서거든요. 중산층이니 서민이니 하는 구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진짜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93년생 같은 젊은 세대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내 집 마련 방법이 부모한테 집을 물려받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 사라지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아지니 집값이 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서 원래도 비싸던 서울의 아파트값이 더욱 치솟았거든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투자에 관한 오래된 격언이 있죠.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았던 시기는 3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요. 하지만 이 말이 오늘날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파트를 샀다면 당신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적절한 시기가 당신이 아직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금리와 역대 최고 가격, 그리고 역대 최저 수준의 매물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팔고 싶어서 팔거나 어쩔 수 없이 팔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이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58년생 개띠들은 금리 2% 윤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해놨고 그보다 조금 젊은 세대도 3%대 초반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만약 지금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면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인데도 월 이자가 2배에서 3배로 뛰어버려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새 아파트 구매의 80%가 대출로 이뤄지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대출 비율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대출 금리를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 갈 때도 집주인들은 서울 아파트를 붙잡고 전세를 주면서 지방에서는 전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를 팔고 싶은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93년생 같은 젊은 세대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좋은 금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안 파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무주택자들만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꼴이죠.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한테서 사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60대 초반이래요. 그 나이가 되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망이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큰 주택 소유 세대인 58년 개띠가 은퇴하고 아파트를 정리하면 첫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실과 수치로 당신의 꿈을 박살내는 거예요. 노년층이 영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퇴장한다고 해서 집 사기가 쉬워지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죽을 때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과 전월세 사이의 불평등은 노년기에 더 심각해져요.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75%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20%만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대요. 요즘 그들이 아파트를 파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망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월 비용이
2010년에는 평균 15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게다가 요양원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나 금융사들이 실버타운을 고수익 부동산 사업으로 보고 있고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엄청난 수익률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은 입주비만 10억 원이 넘고 월 생활비도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 곳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요. 다른 중소형 요양시설들도 노인 인구 증가를 겨냥해서 실버 주거시설에 직접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지 못하고 은퇴 후에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죠. 그래서 58년생 개띠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팔아서 이런 시설 비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일반 가정에게서 아파트를 사들이는 역할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지만요. 그들은 아파트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그 가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 강남이나 분당처럼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일수록 노인 요양시설도 가장 비쌌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아파트를 팔고 나서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국민연금과 가족, 친구들의 지원에 의존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를 버텨내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와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15%가 조금 넘는 수가 다른 성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인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라고 해요. 어느 요양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인 자녀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되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직장 일부나 직장 전체를 그만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아파트를 물려받아서 드디어 첫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 재산이 당신한테 오기 전에 실버타운 운영사들이 다 빨아먹을 가능성이 똑같이 크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은행이 젊은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왜 늦은 나이에 아파트를 사느냐고 물어봤거든요. 2023년에는 평균 나이가 37세였고 2010년에는 32세였어요. 설문조사 결과 1순위 답변은 당연히 더 일찍 아파트를 사고 싶었지만 전세금을 모으고 커리어를 쌓고 대출 자격을 만들느라 몇 년이 걸려서 그때까지 여유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정부와 은행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를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 거죠.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나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같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첫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제도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사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진짜로 돕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이고 전국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총 대출 한도나 아파트 가격에 제한이 있어요. 이 제도들은 기본적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거니까 그건 충분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저렴한 아파트들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뿐이고 더 나쁜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하는 일은 재정적 병목을 초기 자금에서 월 대출 이자로 옮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1억 원 전세금만 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지만 이런 정책 때문에
원래보다 비싸진 아파트의 대출이자는 앞으로 30년 동안 매달 내야 합니다. 진짜 승자는 현재 가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으로 이 아파트들을 샀다가 대출에 의존하는 구매자들에게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58년생 개띠가 인생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당신이 아파트를 찾기 쉬워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절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자기 아파트를 소유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가 2010년 이후 10년 동안 200만 가구 이상 감소했대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직장 이동이 잦거나 자기 아파트를 살 여유가 없어서 전월세를 사는 쪽을 선호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파트를 소유한 가정들도 평균적으로 자녀 수가 더 적고요. 전국적인 주택 소유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나 지방 주택으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소수의 가정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8%만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4%만이 물려받은 부동산에 실제로 살고 있대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부유한 가정의 소수 자녀들이 투자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그들이 이미 소유한 아파트에 더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8년 개띠를 기다리기만 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안타깝게도 통계는 그들의 재산이 더 적은 사람들의 손에 더 집중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부가 중요한 겁니다. 최근 언론조사에서 성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아파트를 살 여유가 안 되는 자녀들을 지원하느라 자기 노후 자금을 털어먹고 있다고 답했대요. 어떤 가정들은 93년생 자녀들에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남기게 될 거고 어떤 가정들은 자녀를 돕기 위해 큰 희생을 할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도와줄 돈이 아예 없고 어떤 가정들은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앞에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면 나이 든 세대로부터 자산이 물려질 때 더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게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지면 새 아파트들이 시장에 쏟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아파트를 남기지 않아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방 도시의 절반 이상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조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이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지역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58년생 개띠들이 남긴 주택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남겨진 주택들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원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 기회나 좋은 학군,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같은 거 말이죠. 은퇴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살다가 남긴 주택들이지만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시골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매물로 내놓거나 임대를 줄 수 있죠. 만약 부동산을 판다면 주택 시장에 공급이 추가될 거예요. 하지만 93년생 같은 첫 주택 구매자가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울이나 수도권, 많이 양보해봐야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거든요. 지방의 주택들은 아무리 싸게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서울 강남이나 마포, 성동구 같은 곳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한 부동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겪을 거래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부동산 펀드들이 이 현상을 보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대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위험 대비 투자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죠. 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항상 과장되는데 2023년 한국부동산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거용 매매의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큰 비중의 구매자이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58년 개띠는 아파트를 남기고 떠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이미 부유한 자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남기게 될 겁니다. 지방에 남겨진 주택들은 93년생 같은 젊은 세대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부자들이 다 갖고 있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생각하면 당연해 보이죠.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은 그대로니까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출생률은 0.7명대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빠르게 줄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됐나요? 계속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법칙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4명이서 아파트 한 채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 4명이 각각 따로 살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4채 필요한 거죠. 인구는 줄어도 필요한 주택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정말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빈집이 늘어나고 거래 자체가 끊기는 곳도 있어요. 강원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은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정반대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고, 특히 강남이나 마포, 성동구 같은 핵심 지역은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리고 신규 택지 개발은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58년 개띠가 가진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계속 보유하거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인구 감소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지방에서만 적용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오히려 희소성이 더 커지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93년생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지방 아파트는 싸지지만 살고 싶지 않고 서울 아파트는 살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요. 2025년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기 위해 당신의 꿈을 짓밟을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시대는 절망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끌이나 비투 같은 위험한 방법에 손을 대고 있거든요. 이건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젊은 세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